저희 식약처는 알고 계신 것처럼 국민 건강과 매우 밀접한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위해 잠시만요.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들을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라는 큰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허가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 세 가지 중에 의료기기 분야인데요. 사실은 의료기기 분야가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서도 좀 굉장히 후발주자고 인력이나 조직도 많이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성과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 의료기기 디지털 혁신의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20년 5월에 의료기기 혁신 성장 지원 및 규제 혁신을 위한 의료기기 혁신산업법과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디지털 기술하고 융합해서 제품이 개발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제품의 개발이나 가속화에 맞춰서 품목 분류나 허가 심사 체계를 또 개편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정법 두 개가 제정이 되어서 기존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의료기기법 하나만 있었는데 이 두 개 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기존에는 안전관리 저희가 제품 중심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사람 중심으로 저희도 패러다임이 변화했고 또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산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기 전주기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22년도부터 23년 2개년도 동안 의료기기 안전관리 업무 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1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제 편성된 예산을 맞춰서 실행 가능하게 21년 1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에 따라 22년도에는 1차 사업을 22년 3월부터 23년 1월까지 추진을 했고 1차 사업에서 추진한 결과물을 시범운영을 통해서 23년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개년으로 ISP를 수립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5월부터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고 12월 사업 종료를 향해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차세대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추진했던 22년 주요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지속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G클라우드 기반으로 인프라를 통합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것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디지털 전환의 로드맵 없이 그때마다 업무 필요성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 시스템이 7개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 7개 시스템은 모두 운영 환경도 상이했고 데이터베이스도 오라클, 티베로 이종의 데이터베이스가 섞여 있어서 내가 작년에 그걸 단일 기반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말 기준으로 서버 22대 중 60% 이상이 노후화가 돼 있어서 이런 노후 서버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주요 서버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만 이종화되어 있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도 기존에 이제 의료기기가 의약품에서 쪼개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에 세방사를 하고 있었어서 데이터베이스도 분리해서 이중화해서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에 유지보수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핵심이 데이터 연결인데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해 일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데는 작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일단은 저희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은 첫 번째 단계가 의료기기
이 제품을 인허가하는 게 첫 시작인데요. 그 첫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저희 의료기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등급 분류가 1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나뉘어지는데 1등급은 예를 들면 수술용 장갑이고 4등급은 심장 스텐트나 인공유방 등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등급이 큰데 이 1등급 의료기기가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기존에는 그러니까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같은 서식을 써서 민원을 신청하게 돼 있어서 이 민원 오류나 보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1등급은 신청하면 8시간 이내에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반려하거나 뭐 1차 보완, 3차 보완까지 나가면서 민원 처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서 업체 불만이 많아서 저희가 작년에 1등급 256개 품목에 대해서 그 맞춤형 서식을 개발해서 지금은 화면에 각 품목별로 서식 맞춤형 서식을 개발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년 두 번째 성과는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아마 다른 시스템들이 이미 다 구현해서 하고 있었을 텐데요. 저희는 좀 늦었는데 종전에는 모바일로는 민원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반응형 외부로 개발을 해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진행 현황은 모바일로 현황 조회는 가능하고 일단은 민원 신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 서식 화면이 굉장히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로 제공을 해도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서 화면이 대체로 간소한 영문 증명서 신청이나 아니면 부작용 신고 이런 간단한 민원 정도는 모바일로도 신청하고 그 모바일로 모든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작년에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속도와 성능을 개선해서 의료기기 공급력 보고 민원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아마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희가 그 의료기기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나 아니면 공급량 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평소에 의료기기 그 취급자들은 의료기기 공급량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월에 모아서 하는데 한 번에 한 몇백만 건 이상의 엑셀로 업로드를 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는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자료 등록부터 보고 완료까지 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건의 데이터를 한 번에 업로드하다 보니까 파일 유효성 검사는 야간에 배치로 돌려서 업체가 그러니까 월에 한 번 보고를 하는데 3일이나 걸렸던 거를 지금은 앞에서 그 설명드린 시스템 인프라를 통합하고 성능을 개선하면서 지금은 4분 이내로 많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그 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온라인 대화형 민원 안내 서비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최근 챗 GPT 열풍 때문에 저희 부장님이 챗이라는 단어를 절대 붙이지 말라고 해서 좀 길어졌는데요. 의료기기는 특수하게 그 공산품하고 경계 영역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이게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그 질의 자체가 민원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기존에는 민원사무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 처리기간이 7일에서 10일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존에 들어왔던 민원 질의와 답변을 저희가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해당 궁금한 걸 물어보고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22년도 준 성과는 말씀을 드렸고요. 23년도에 그 2년차 올해 사업에서는 올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산업체와 행정을 혁신하는 게 주안점이었다면 저희 23년도는 산업 대국민 혁신까지 포함이 되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는 대국민 포털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의료기기 정보나 의료기기 안전 정보들을 포털을 통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구축한 의료기기 해당 정부 대화형 민원 안내 서비스
완성도가 높은 것들은 RPA를 결합해서 그 기압문 초안까지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바일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영문 증명이라는 민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이 영문 증명서는 모바일로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자지갑까지 활용해서 전자증명서로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 특히 기존의 재발급도 굉장히 많은 민원사무 중에 하나인데, 허가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판단하지 않고 시스템이 자동 판단해서 자동 발급하는 서비스를 할 예정이어서 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최장 3일이 걸리던 걸 5분 이내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저희가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앞에 그 산림청 홍승태 사무관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자 허가증도 전자증명서로 발급을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저희가 성과나 계획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식약처는 사실은 여태껏 이런 신기술은 없었다라고 할 만한 선도적 기술을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업무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많이 불편했던 부분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민원인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그 과실을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